이제 보고 계시는 장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흔안군 흐양시 흘롱장 성성에 위치한 체육관입니다. 어젯밤 7시 20분쯤 이 체육관의 지붕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1호층 탁구 클럽 지하에서 전체 지붕이 무너졌어요. 우리 집 아래층이에요. 지진처럼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클럽이었어요. 전체 지붕이 무너졌어요. 많은 주민들이 집에서 뛰쳐나와 이 체육관 앞으로 뛰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자녀가 안에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그들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체육관은 지역적으로 이루첸 광장의 일부입니다. 이루첸 광장은 오래된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우 새로운 건물입니다. 2017년에 건설되어 2018년에 완공되었고 2020년에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 새로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지역 부동산 개발 회사인 이루첸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주요 투자의 대부분을 끌어들였습니다. 쇼핑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하부 부분은 스포츠 아레나입니다. 시설 내에는 농구장, 배드민턴 코트 및 탁구장이 있습니다. 2020년에 선샤인 피트니스 클럽에 임대되었습니다. 이들 부모는 현장으로 달려가 사라진 아이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안에는 총 7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7명의 아이들은 함께 농구를 하던 중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7시 20분쯤 지붕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급히 밖으로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급히 도망친 3명의 학생들은 출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붕괴된 잔해 아래에 있는 4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4명 중 1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구조되었습니다. 나머지 3명의 학생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정말 너무 비극적입니다. 불운 속에서 다행히 이 사건에서 붕괴한 부분은 스포츠 아레나에 집중되었습니다. 쇼핑센터가 있는 본 건물 부분이 붕괴했다면 피해가 훨씬 더 심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몇 달 전에 흐양장성 내 동일한 체육관에서는 훈련 중이던 여자 배구 학생들과 코치들이 모두 재난에 휩싸여 아래 잔해에 묻혀 사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여 명 이상의 학생과 코치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이었고 사이에 100일도 안 된 간격이었단 것입니다. 흐양장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그 사고 이후 전체 흐양장성도 체육관을 포함한 학교 건물을 중점적으로 안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100일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다른 장소에서도 동일한 종류의 체육관이 붕괴했습니다. 이번에는 화종시 체육경기장이 붕괴된 후 온라인에서 일부 사람들이 최근 화종시에 내린 폭설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폭설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지붕에 쌓인 눈은 매우 무겁습니다. 눈이 30cm가 쌓인다면 각 제곱미터당 약 30kg의 하중이 생깁니다. 그러면 100제곱미터의 면적에는 약 3톤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붕괴한 전체 면적은 약 6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전체 하중은 이 수준에서 거의 2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동에서 건설할 때 눈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하이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겨울에 귀 지역이 많은 눈을 경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귀하의 건물에 대한 설계 및 건설 기준은 본래 일정한 수준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가정되는 극한 눈 하중을 거의 2배 정도 초과하는 것이 이렇게 빠른 붕괴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이 재해의 핵심은 체육경기장이었습니다. 이제 이 체육경기장을 살펴봅시다. 높이가 9m 이상이며 주변주 건물은 2층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러나 중앙에 보강보이나 기둥이 없는 경기장 부분은 특히 다리가 건너가는 지역의 지붕이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건물의 설계 및 건설 측면에서 도전을 제시합니다. 북동 지역에서 건축할 때 눈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내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분명히 인적 오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건설 및 계약회사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건설 및 계약 회사를 넘어서 정부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깊게 파고들어 보죠. 먼저 2020년 5월에 정부가 이 건물을 점검했습니다. 건설 회사들이 부정행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후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후견자란 무엇일까요? 이는 일반 대중이 각 건물이 설계 및 건설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건설 중인 건물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건물들이 표준을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화종시 지방정부는 검사 후 이 건물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이후에 2년 전의 소식이 다시 드러났는데 그때 현지 군 사무국장인 청승남이 동일한 달에 이루첸 광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날씨 예보에 따르면 기상청은 일주일 전에 이미 사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대의 기상 예보는 일주일이나 2주일 앞으로 극심한 폭설이나 호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전 일주일 전에 기상청은 경보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후양장성의 눈은 역사적인 기록을 넘을 정도로 상당한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양장성은 여러 지역에서 3단계 비상 대응을 도입했습니다. 11월 4일 화중군 당군은 이런 막대한 폭설을 다루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1월 5일에 3단계 응답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비상 대비에 관한 정부 웹사이트를 확인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 웹사이트에는 사건에 관한 뉴스가 표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번 비극의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정보는 뉴스센터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묻혀 있었습니다. 11월 6일 자정에 화중군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 현지 기상국은 화중군에 21, 3mm의 눈이 쌓였으며 이는 많은 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화중은 7단 이상의 바람과 가장 세기로는 9단에 이르는 강풍을 경험했습니다. 이 정보는 추가적인 눈이 예상되며 15에서 25mm 추가되어 거의 50mm에 이를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고위험 기상경보인 붉은색 경보가 발령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중군이 아니라 국가비상대응센터가 발령한 것이었습니다. 이 붉은색 경보는 상황이 지역 정부가 아닌 국가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경보 이후에 지역 정부의 행동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붉은색 경보 지침에 따르면 학교와 사업장 폐쇄와 같은 특정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중군은 학교와 사업장 폐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그날 저녁 7시 20분에 발생했습니다. 중국 후양장성 화중군에서 최근의 눈으로 인해 건물이 붕괴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지역 당군의 준비 상태와 악천 후 조치에 대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눈 내린 밤에 벌어진 이 사건은 심각한 인재 재앙으로 여겨집니다. 선샤인 클럽으로 알려진 건물은 눈의 무게에 견뎌야 했으나 전례 없는 폭설에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 건물은 스포츠 경기장을 갖췄는데 중앙보와 기둥이 없어 특히 다리가 통과하는 중간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약합니다. 상황의 초기 분석에 따르면 건설 및 계약 회사를 시작으로 여러 책임층이 있습니다. 선샤인 클러브의 붕괴는 건설의 품질과 안전 기준 준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건설 및 계약 회사의 부적절한 작업이 이 재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 정부 당군도 이 비극에 대한 책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이 건물은 지역 정부가 실시한 점검을 통과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건물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일반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화중군 지역 정부가 건물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패는 정부 검사의 효과성과 이를 평가하는 책임 있는 관리자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날씨 역시 이 재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상당국은 미리 일주일 전에 다가올 폭설에 대한 경고를 발행했습니다. 기상예보는 점점 정확해지고 있어
당국이 사전에 극심한 날씨 조건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중군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속하며 발표된 경고에 따르면 지역 당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특히 이번 눈은 역대 기록을 초과할 정도로 놀랍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 정부는 3단계 비상 대응을 개시했습니다. 이 대응은 주로 교통 통제와 관리에 초점을 맞춰 도로를 유지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획은 재해 준비의 중요한 측면인 건물의 안전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대응이 지연되었습니다. 붉은 경보가 발령될 때까지 3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폭설이 계속되었습니다. 적시에 붉은 경보가 발령되었다면 학교와 사업장 폐쇄로 인해 사상자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붉은 경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러한 조치를 포함해야 했으나 불충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정부 당군관들은 회의를 개최하고 문서상으로 성실해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실제 재앙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정부가 재난 대응을 우선시하지 않은 것은 특히 기후와 관련한 위험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 재난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은 본질적으로 정부 자체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또 어떻게 기능하는지입니다. 진정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다면 이처럼 폭설은 이렇게 큰 손실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로 상급기관이나 자신을 위해 봉사한다면 규정이 얼마나 포괄적이든 그것은 무의미해집니다.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당군은 화중군 지역 정부 관리자들을 신속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선샤인 클러브 소유자의 즉각적인 체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건물을 건설하지 않았고 사업 운영에 제한이 없었으므로 잘못을 저질렀을 리가 없습니다. 대신 지역 공공안전당군, 당군장, 당군 당직 당군님, 당군 감사를 담당하는 부당군장을 체포해야 합니다. 그들의 부실은 중대한 업무 태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의심스럽습니다. 왜 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이유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